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국가직 면접우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1등 합격자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국가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력은 그대로이지만 14일 동안 이 전략 한 가지만 쓰시면 여러분들은 10점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 전략이 어떤 것일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에는 이렇게 같은 한 과목이지만 다양한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법, 한자, 문학, 비문학. 또한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문법, 생활영어, 단어,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 5과목 시험을 보지만 모두 다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풀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점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지 않고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와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구분시켜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빠르게 풀다가 사고했다가 빠르게 풀다가 사고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에 먼저 배치를 해두고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뒤에 배치를 해두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국어 문제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거고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법. 빠르게 풀 수 있나요? 그럼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묻는 거지 이 지식에 어떻게 추론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서 다음 중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한자성어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나 한자성어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문학 안에서도 이렇게 4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앞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시가와 현대시는 주제를 어느 정도만 알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간의 상황, 갈등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뒤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비문학. 비문학이 지금 10문제가 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나요? 그냥 비문학은 모두 다 뒤에 이렇게 푸시나요? 아닙니다. 비문학 안에서도 담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순서가 있고 접속부사에 대한 어떤 빈칸이 있는 것들이 있고 추론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문제를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담화에 대한 부분, 순서 같은 경우에도 단서만 몇 개 알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접속부사 같은 문제들도 앞뒤의 맥락만 파악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앞에 그리고 다음 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추론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은 뒤에 배치를 해뒀습니다. 모두 다 같은 순서로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 바로 문법. 첫 번째로 먼저 풀고요. 두 번째는 한자와 한자성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를 먼저 풀었고 네 번째는 비문학에서 담화에 대한 부분, 순서 부분, 접속부사 뭐 이런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그리고 비문학에서 추론을 요하는 문제를 맨 나중에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를 빠르게 높여나갈 수 있었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먼저 빠르게 처리하고 진짜 내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문제는 나중에 풀게 됨으로써 이 뇌를 최적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문법, 단어,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죠. 그건 앞에 풀고 독해가 10문제가 나오는 10문제를 뒤에 푸는데 이 독해 10문제 안에서도 또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서를 찾는 문제는 앞에 그 안에서 내용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추론을 요하는 문제는 뒤에 배치해 놓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도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추론을 요하는 문제를 나누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례 문제는 항상 뒤에 놓고 풀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낯선 주제들을 뒤에 놓고 풀었습니다. 한국사에서는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저는 순서 문제로 봤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쭉 풀어가되 순서 문제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여러분들만의 순서를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도 훨씬 불안함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14일 안에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순서를 정해놓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는 연습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계신 시즌일 텐데요.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정해둔 순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연습을 약 2주에서 3주 정도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 공부원이었습니다.